지난번에 북한 마약 그리고 이제 한국 조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엔 국제범죄조직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국제범죄조직을 몇 개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 국정원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국제범죄조직들을 연구하고 지켜보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라면 보통 야쿠자, 마피아 정도를 떠올리시곤 할 텐데요. 오늘은 그런 국제범죄조직 가운데 바로 이 삼합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삼합회는 현재로서는 중국 본토보다는 사실 좁게는 홍콩, 넓게는 중화권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범죄조직 집단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기원한 마피아라든지 일본 야쿠자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범죄조직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합회는 흔히 이제 흑사회와 혼동해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엄격히 말한다면 이 흑사회는 우리나라 흔히 양언이파니 범서방판이 하는 식의 특정한 폭력조직을 징하는 그런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중화권에서 암흑세계, 즉 범죄세계를 통칭하는 그런 보통명사처럼 사용됩니다. 우리말로 치자면은 범죄자들의 세계 아니면 뒷세계나 어둠의 세계 정도로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삼합회는 흑사회에 속한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삼합회는 그렇다면 전 세계의 다른 국제단체와 비교했을 때 랭킹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다를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흔히 세계 3대 국제범죄단체로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를 꼽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순위를 매기기는 저도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기원한 마피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요. 현재도 미국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구를 중심으로 강범위한 활동 영역과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가장 위상이 높은 존재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야쿠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익숙하지만은 사실상 활동 영역이 국한되어 있고 조직원 수도 그리 많지 않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위상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삼합회는 발상지인 홍콩 삼합회가 사실상 위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활동 영역이라든지 조직원 수 이런 걸 따져보면은 마피아에 못지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범죄 연구자들에 따르면 삼합회가 많게는 4,000개 조직에 조직원 수가 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발상지이자 중심지였던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서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에 밀려 전 세계 화교 밀집적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면서 군소조직들이 난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인구 자체가 엄청나죠. 그리고 또 화교가 세계 각국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가는 데마다 이 차이나타운을 만들다 보니까 조직원 수도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상에 비해 우리나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삼합회라는 단어는 영화나 뉴스에서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본 건 오늘이 사실 처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삼합회는 이 야쿠자나 마피아에 비해서 알려진 것들이 그렇지 많지 않을까요? 특유의 비밀주의 때문에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고 삼합회는 갱들의 집합체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는 잘 띄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마피아가 배신자에 대한 철저한 처단 이런 이제 문화가 있고요. 야쿠자는 항명하복에 단일화된 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라 비교해 볼 때 삼합회는 대체로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기도 하는 등 이 범죄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 중에는 삼합회 단원이 아닌데도 이 삼합회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마치 조직원인 양 과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도 이 삼합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연구도 많이 진행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합회 관련 자료로 첫 손꼽히는 것은 1996년 출간된 홍순도의 소설 따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삼합회의 역사하고 인맥은 사실 대부분 팩트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산합회의 조직 구조는 산주나 용두라는 이 두목을 중심으로 참모와 고문들이 간부를 일단 이루고 있고요. 이 간부들 밑에 조직원이 있는 나름대로 이제 피라미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실 삼합회도 자신들만의 그런 의식 문화나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도 조폭사회에 가입하려면 나름대로 신고식을 하거나 특정한 문신을 새겨야 한다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합회도 비슷합니다. 요즘 대학 신입생 신고식보다 더 유치하고 우스꽝스런 예를 들어서 널판지 다리나 불구멍 통과하기, 사발 깨트리기, 닭모가지 베기 같은 그런 신고 문화들이 아직까지 전해 내려옵니다.
이 삼합회는 역시 다른 국제범죄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 불법 무기거래, 밀수, 밀입국, 매춘이라든지 인신매매, 위조여건, 불법 취업 알선, 마약 밀매와 같은 그런 식의 국제범죄에 기본적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주요 수익원은 전 세계 화교들이라든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장 운영과 같은 범죄들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가면은 차이나타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런 세계 각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장악하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도 삼합회의 주요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를 본거지로 한 삼합회는 현지 출신 그 범죄단체들과 결탁하거나 자체적으로 마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날 삼합회의 수입의 주된 근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 국제범죄가 하이테크화하는 추세인데 역시 삼합회도 각종 이제 사이버 범죄나 게임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지적 재산을 불법 복제하고 판매하는 데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삼합회의 활동 모델을 살펴보면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대만 본토에서는 1983년에 시행된 중대형사범죄 음숙 단속 활동이라는 것, 중국한 범죄와의 전쟁인 그런 음타인데요. 이 음타 시행 이후부터는 사실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외곽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요, 과거에는 정부 관리나 경찰들에게 결탁해서 양지에도 많이 진출을 했지만 이 두 지역 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국에서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화교들이 밀집한 세계 각국으로 숨어들어갔거나 아니면 대부분 폭력이나 불법적인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이지만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법적 형태의 활동으로 위장을 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9년에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때 이제 이들이 동원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만 삼합회는 청년방, 중년방, 사회방, 천도동맹 등 4개 조직이 손꼽힙니다. 이 대만 삼합회는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을 따라 들어왔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특히 이제 권력과 주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아직까지도 정관계 실력자들과 주착되어서 각종 불법을 자행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정치 깡패 시대를 거쳐서 전국구 조폭과 기업가형 조폭으로 발전하는 그런 양상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폭 거물 장례식 갔을 때는 정관계 인사나 영화계 등 유명 인사들이 얼굴을 내비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대만 조폭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시하이칭이 93살에 이제 죽었는데요. 당시 야쿠자 등 아시아의 많은 조폭 두목들도 얼굴 노출을 감수하고 참석했고요. 수배적인 조폭도 그날만큼은 장례식에 나올 수 있도록 대만 경찰이 특별 배려해줬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 사회를 맡은 사람이 타이페이 시의회 의장이었다고 하죠. 2021년 9월에도 송년방 복서 왕저찬이 73살로 죽었는데 이때 장례식장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억소리가 나는 그런 슈퍼카들이 줄줄이 몰려왔고요. 대만과 일본,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몰려든 조직폭력배들이 흰색 연구차와 악당까지 앞세우고 가두 행진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삼합회가 국내 폭력 조직이나 범죄 사건과 얼마나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떻게 침투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해외 거점으로 삼으려는 삼합회 활동 징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내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삼합회 범죄가 과거부터 종종 발생했고요. 특히 이제 마약 밀반입, 밀수, 밀입국 등에 개입하는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2018년에 검찰과 경찰이 압수한 중년방의 필로폰이 152.3kg이나 됐고요. 또한 2019년에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 배후에 삼합회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제보가 나와서 우리 수사당국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삼합회 투자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국 공안 등 각국 수사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다 그런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삼합회가 암호화폐 등을 통해서 버닝썬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수사당국에 관련자 신변 인도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 삼합회는 홍콩 등에서 가상화폐 상장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금을 불법으로 세탁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당국이 조직범죄 소탕에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삼합회의 대대적인 진출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삼합회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삼합회의 발전 양상과 분화 과정은 중국 근현대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